시골에 땅을 사서 주말마다 내려가고 싶지만 고민만 하는 분들 있죠. 집을 짓자니 2주택이 돼 세금이 걱정되고 농막은 농사용 창고로만 써야 하기에 잠자기가 적절치 않으니까요.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게 도입됩니다. 규제를 대폭 풀어서 10평 이내면 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막은 농사용 창고를 의미하는 만큼 주거용으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데크나 정화조를 설치하면 전체 면적에 포함돼 불법 농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도이촌 등 늘어나는 귀농 귀촌 수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체류형 쉼터 개념을 도입해 본인 소유 농지에 10평 이내로 설치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방과 거실 등 1.5룸 형태의 설계가 가능해지는데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농막에도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허용됩니다.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가설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도로변 농지만 쉼터를 허용하고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관 윤원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 가밀화 등으로 사회 여건이 변화하면서 기농, 기촌 등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촌 이주에 앞서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영농을 체험하기 위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불법적으로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감사원의 불법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서 2023년도에는 농막에서 취침을 제한하는 등 규제 중심의 농지법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서 입법 예고를 철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는 지난 2023년 10월 국민과 농업인 등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기농, 기촌 활성화와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 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농촌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류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농업인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님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설 안전과 입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서 내일 총리님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로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체류용 쉼터는 개인 또는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개인은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이용 행위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법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농촌 체류용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지구,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설치하도록 하여 집적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 모두 가능토록 할 계획이고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가 사람이 거주하는 숙소인 점을 감안해서 화재, 재난 등 최소한의 안전에 대비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안전과 입지 그리고 시설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제지구,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 지역, 수질 기준 적용 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 상황 시에 소방차라든지 응급차 등의 그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접한 농지에만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비해서 시설 내 소화기 비치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의 설치 규모는 관리사 등 농지법상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독일, 일본 등 외국 유사 시설 등의 사례를 고려해서 농막 면적인 20제곱미터보다 큰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변화된 영농 여건과 주말 체험 영농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는 가설 건축물의 내구 연한과 거주의 안전성 등을 감안해서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제와 관련돼서는 가설 건축물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지만 가설 건축물 형태라 하더라도 처음 설치 시에는 취득세 그리고 연 1회의 재산세 납부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농막의 농촌 체류용 쉼터 전환과 농막 편의성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사실상 임시 숙소로 활용되어 온 농막에 대해서는 농촌 체류용 쉼터에 적용되는 입지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의 유예기간 내에 소유자 신고 등 일정 절차를 거쳐 농촌 체류용 쉼터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막은 농막대로 일시 휴식이라든지 창고 등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기존 농막을 사용해 오신 분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농막 면적과는 별도로 데크, 처마,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휴식과 농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5년부터는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와 지자체 임대 방식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기농기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주방과 거실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전기 온수기를 싱크대 하부장에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면을 대창으로 시공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곳 다락의 면적은 한 2.5평 정도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다락 공간은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의 난방은 일반적인 전기 판넬 방식이 아닌 건식 보일러 난방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고도 폭탄 난방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장실 세면대 하부장을 고급 자재라고 할 수 있는 멀바우로 만들었더니 분위기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이지만 샤워 시에 샤워물이 양변기 쪽으로 튀지 않도록 파티션을 설치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아담합니다. 깔끔하고요. 예쁘게 빠졌습니다. 겨울에 난방비는 적게 나오면서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소형주택, 모듈라 주택, 농막에 적절한 건축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 폭탄 난방비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누리 주택에서 난방비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누리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넬이 바로 이 판넬로서 150T우레탄 징크 판넬입니다. 방음에 탁월하고 준 불연제로서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고급 판넬이지만 단가가 비싸고 재단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누리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레탄 징크 판넬은 국내 초대형 공장에서 생산된 검증된 판넬입니다. 단열과 피습, 난연 기능을 극대화한 몸값답게 6장 단위로 포장됨과 동시에 한 장 한 장도 흠집이 날까봐 비닐로 보호막을 씌워서 운반됩니다. 우레탄 판넬과 그라스울 판넬을 토치블로 연소 시험한 결과
화재의 안전함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외양의 농막이라도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고 성능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공장 내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베이스를 8T 잔넬로 짜서 튼튼한 틀을 갖춘 뒤 부식을 방지하고 들쥐나 곤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바닥은 아연 철판을 부착하고 방청 작업을 합니다. 베이스의 무게가 거의 1톤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뒤집을 수가 없기에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여 뒤집고 베이스 안을 우레탄 뿜칠로 속을 꽉꽉 채워줍니다. 바닥에서부터 단열과 피습을 탄탄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베이스 아래로 빨간색 각파이프로 만든 베드가 보일 겁니다. 이 베드가 바로 수평 베드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고객님께서 미리 준비한 지게차를 이용해 안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현지에서 꼼꼼하게 수평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편안한 여가 시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